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의 마법 같은 빵집 이야기, 위저드 베이커리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빵과 특별한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 그 글은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걸려 있었다. 메인 화면 중앙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그 아래로는 관리자가 뽑은 오늘의 블로그 제목이라든가 유머 광장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 익명 게시판에서 댓글이 많이 달린 글 등이 각기 굵은 서체로 제목이 뽑혀 있었다. 모든 걸 집에 팽개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할 일이 없었다. 위저드베이커리닷컴에 주문이 폭주하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밸런타인데이도 없는 이 여름은 비수기나 다름없었다. 무료함은 무의미한 웹서핑 시간만 늘렸다. 휴대전화가 없어서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만 못했을 뿐 내 모양새는 은둔 페인이나 다름없었다. 대체 이 5분 속에서 히브리어나 라틴어 또는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말이다. 그 제목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었다. 게시물 제목이 이랬으니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사기꾼 요술쟁이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조회수와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시물에 달리는 꼬리표, 오늘의 톡톡. 익명 게시판이었으나 내용 정황만 봐도 누가 썼는지 알만했다. 전에 악마의 시나몬 쿠키를 샀던 교복 여자애였다. 그 교복이 쓴 글의 전문은 말투 하나하나가 불쾌해서 별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기의 선택 때문에 같은 반에 누군가가 죽고 말았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점장에게 들은 악담만 세세하게 묘사해놓았다. 물품의 효과가 기대했던 대로 나지 않아서 애즈를 의뢰하러 직접 방문했더니 문전박대에다가 들어가서도 사람을 무시하며 이쪽 말은 듣는 척도 안 하더라. 애즈를 못 해주겠다면 그만이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걸더라는 내용이었다. 덕분에 나날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저주 때문에 악몽을 꾼다고 아무리 말해도 의사는 믿어주지 않고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미치겠다는 하소연. 거기에 철자 몇 개만 X자로 가렸을 뿐인 위저드베이커리닷컴의 홈페이지 주소까지 고스란히 적어놓았다. 그 덕에 홈페이지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트래픽이 초과되었다. 고객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육두문자를 남발하는 장난글이나 비방글이 속수무책으로 올라왔다. 눈에 띄는 대로 부지런히 지워나가는 한편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은 임의로 삭제합니다. 라고 공지를 띄우기도 했지만 한번 지펴진 열기는 이틀 넘게 지속되었다. 대개는 재미로 들어와 장난을 치는 악플러들이었지만 제대로 억하심정을 갖고 별렀다가 너 아주 잘 걸렸다는 듯이 들이대는 기존 고객들도 있었다. 파랑새는 메인 화면에 걸린 오늘의 톡톡 글을 지워달라고 포털 사이트 담당자에게 부탁했으나 전화 넘어 담당자의 대답은 참으로 건조했다. 글을 쓴 본인만 지울 수 있어요. 게다가 원본에 링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요. 내가 글 올린 사람이라고 신분증 앞뒷면 사본을 이쪽으로 보내줘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영업방해로 애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말이지요. 파랑새는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게 말이죠. 글 속에 유명인이나 공직자의 실명이 들어가서 명예훼손감이라거나 성인 사이트나 쇼핑몰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19금 게시물 같으면 저희가 글쓴이에게 통보 없이 지우기도 해요. 오히려 글쓴이의 아이디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상소리도 없어서 욕설글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고발글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항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저희 맘대로 삭제해버리면 그것도 회원의 권리 침해가 되거든요. 쇼핑몰 주소라도 명확하게 써놓았다면 그걸 빌미로 삭제 통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 주소도 가리느라고 가리셨거든요. 그 주소를 유추해서 그쪽으로 찾아드는 방문객 폭주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원글을 쓴 분한테 양해를 구하기 전에는 일단 저희 임의대로 톡톡에서 완전 삭제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메인 화면에는 글 제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말없이 듣고 있던 점장은 한참 뒤에 내게 먼저 말했다. 너 이제 되도록 빠른 시일 내로 돌아갈 준비해. 그게 다야? 하긴 그게 다겠지. 내가 여기서 함께 초조해 한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렇게 내가 못 믿을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 내가 이곳에 있으면 더욱 성가시고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떠나주지. 못할 거 없잖아? 말을 맺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실은 그들에게 남남에 불과한 내 입장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붉게 상기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거기서 말을 끊고 돌아섰다. 돌아선 눈앞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린 무대처럼 암전되었다.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말했던 건 누구였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로 얘기가 바뀔 만큼 그 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는지. 그때 점장이 내 팔을 붙들었다. 가만히 있어. 지금 말고 내일. 줄 거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조금 끄덕이고 5분 속으로 돌아갔다. 5분 문이 열리는 철컹 소리가 무거웠다. 결국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어쩌면 나는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서 실은 계속 숨거나 도망치려 했을 뿐일지도. 머리로는 땅의 감각을 알면서 가슴은 허공에 붙들어 매여 있고 싶은 그넷줄과 같이. 일단 점장이 시킨 대로 위저드베이커리닷컴의 모든 물품에 대해 구매를 막은 뒤 팝업창으로 새로운 공지를 띄웠다.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홈페이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띄우기 직전까지 접수된 주문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주문서를 출력했다. 파랑새가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종료하고 5분 속으로 들어왔다. 요 며칠 사이 가장 맑은 날이라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별이잖아. 나는 그 말이 상투적인 과잉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하고 희미하게 웃었다. 무슨 이별식이나. 내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영원히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오며 가며 손님으로서 이 제과점에서 보게 될 텐데. 그러다 순간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에 닿아 고개를 들었다. 이들은 아마도 짐을 꾸리려는 거다. 어딘가로 떠날 작정을 하고 있다. 어째서? 고작 그 한 꼭지의 글 때문에? 그것이 운영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떠나야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경찰의 방문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고발이 한번 들어오면 판을 엎고 홈페이지도 문 닫고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재개하고 하는 식으로. 사실 빵집 자체는 사업자 등록증을 어찌어찌 만들어서 굳이 옮길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쇼핑몰은 좀 그런 물건들로 들어차 있다 보니까 가끔 영업 정지하라고 공문 보내고 그래. 인터넷이 발달한 뒤로는 고발의 경로 자체가 활짝 열려 있어서 더욱 자주 걸리곤 하는데 그래도 사흘이 멀다 하고 판을 접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서버가 외국 것이기 때문이랄까. 오늘 같은 일도 결코 드문 건 아니야. 점장은 나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경찰의 방문을 받게 되면 내가 곤란을 겪을까 봐 미리 빼주려고 하는 거였다. 5분 속에 숨어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나는 5분 속에서 나올 수 없게 되고 마니까. 이 5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이 5분 문을 밖에서 열면 3면이 꽉 막힌 검은색 안쪽 벽면과 반죽을 얹어놓는 트레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평범한 5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곳에서 미적대고 있다가 이들이 예고 없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영영 5분 속에 갇혀 있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끝까지 이들의 짐이 되다가 할 일 없이 가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사람이었다면.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최소한 나 자신이기만 했다면. 그랬다면 지금 같은 절망이나 무력감은 없었을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과 마주하는 일은 견디기 힘들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우리의 물품 판매 기록이나 그 손님의 주장은 기껏해야 정황 증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별 상관은 없어. 과자를 가져다가 아무리 성분을 조사해본들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경찰이 한번 다녀가기 시작하면 뭔가 꼬리를 밟으려고 정기 방문하는 수가 있어서 귀찮아져. 그래서 우리는 5년 전에 이리로 이사를 온 거야. 5년 전에 여기. 어쩌다가. 역시 이번 일과 비슷한 종류의 소비자 항의와 고발 때문에 파랑새는 잠깐 심호흡을 하는 듯 사이를 두었다. 한 번, 딱 한 번. 해가 점점 기울어질 시간이었다. 파랑새는 말할 수 없는 새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만은 말해두고 싶다는 듯 사뭇 비장한 말투였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파랑새의 두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런 이야기에 어떤 생리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왠지 더 무례한 일 같았다. 그러나 마음속은 이미 고공낙하를 수십 번은 되풀이하고 있었다. 삶과 죽음에는 손대지 않는다던 사람이 그랬던 적이 있어? 그것은 그들이 지방 어느 대도시에서 장사를 접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야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손에 닿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며 살아왔다고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파랑새 자신도 바로 그가 살려낸 생명 중에 하나였다. 날개가 부러진 파랑새는 정신을 차린 뒤 알에서 깨어난 아기 오리의 각인처럼 그를 따르며 그의 곁에 머물게 되었다. 는 옛 이야기 속에 익숙한 패턴이었지만 사실 새가 제 날개로 날개를 포기하고 한 곳에 머무르기로 작정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즉 파랑새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다. 재생 마법의 부작용으로 낮에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루 중 절반을 인간의 몸을 하고서는 낯선 곳을 찾아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파랑새는 자신을 살려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한편 그는 여러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다가 결국 하나의 내밀한 욕망에 가닿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동식물을 살리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미 숨이 끊어진 인간을 살려보자는 거였다. 위험한 일인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마법사라면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일이었다. 죽은 생물은 그것이 죽음으로써 이미 우주의 움직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데 분해되어야 할 것이 분해되지 않고 살아 움직여버리면 물질기의 흐름에 부작용이 생긴다. 아주 미미하여 박테리아 크기만도 못한 변화에 불과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물계의 먹이사슬 체계를 순식간에 교란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법사는 삶과 죽음이라는 우주적 원리에 첨삭을 가하는 행위를 알아서 자중한다. 그러나 그건 또한 마법사가 언제나 부딪히는 유혹이다.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충동.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중력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한 번만, 딱 한 번만. 입술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사실 그가 뇌까린 한 번이란 본격적인 인명재생으로 들어가기 전 예행연습으로서의 한 번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자신감이 붙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 연습용 인간, 실험용 마머디 필요했다. 시도 끝에 부작용으로 다른 개체로 변해버리거나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처럼 모습이 난감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고작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쓰러지고 마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상관없는 인간. 원래 이승에 존재했을 때부터도 그다지 중요 인물이 아니었던, 좀 더 자세하게는 별로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소한 인간. 그의 실수는 바로 그 사소한 인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데 있었겠지. 자신감 때문에 기본 중의 기본을 잊어버린 거였어. 사소한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마법사로서 가장 큰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생각이 잠깐이라도 들었다는 것은 그는 숨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에 불황자 시체를 입수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만든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를 양쪽 콧구멍과 입속, 귀 속에 솔솔 뿌려 넣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문제는 살아 돌아온 불황자가 가장 먼저 한 일에 있었다. 그는 아마도 만취한 상태로 얼어 죽기 직전에 지난 세월이 눈앞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는지 어쨌는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꼭 그러고야 말리라고 작정했던 건지 그날 하룻밤 동안에만 광분한 상태로 5명을 해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명은 그의 사업을 말아먹은 동업자였으며 4사람은 그의 전 아내와 2딸 그리고 아내의 새 남편. 하류 인생의 식상한 삼류 복수극. 그는 그렇게 간주하고 처음에는 시치미를 뚝 뗐지만 경찰이 찾아와 사진을 내밀었을 때 더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이란성 쌍둥이 자매. 그는 기본적으로 어떤 손님이든 잘 기억하는 편이었지만 그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했다. 무엇보다 그 아이들은 빵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신중했다. 주로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겠지만 빵을 잘 선택하는 데에 인생이 달려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조심스러웠다. 그는 기본적으로 어린애라면 질색을 했지만 선택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아이들은 싫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그는 쌍둥이들이 왜 빵 하나를 그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 두고두고 고르는지 알고 있었다. 쌍둥이 가운데 언니라는 쪽이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본인은 감춘다고 애썼지만
가끔 멈칫거리며 돌아보곤 하는 눈길이나 과자의 부재료에 대해 묻는 말투를 비롯하여 모든 태도에 빤히 드러났다. 그는 그걸 알아차리고는 피식 웃으며 모른 척했다. 그러나 모른 척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름 귀엽다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단지 그뿐이고 거기까지였다. 인간하고 뭐 어떻게 엮일 처지도 아니었으니까. 다만 호감을 보여오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떨쳐내기보다는 최소한의 성의를 갖고 대했다. 그것만큼은 영업용 미소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 대한 일종의 정중하고도 우회적인 거절이며 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다. 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실룩거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진정시켰는데 그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경찰의 반감을 샀다. 이거 보세요. 단골 손님이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데 정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정말?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사람 상대하는 장사를 해먹으시나. 경찰은 일가족 몰살 뒤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린 남자의 재킷 칼라에서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이 사람의 정신을 조작하는 신종 마약류 가운데 하나이라고 상정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샘플은 금세 바닥나버렸고 그들은 특별한 이상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남자가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이란 사실을 모른 채 다만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의 흔적을 쫓아 가게에 이른 것이었다. 점장은 갖고 있던 화이트 코코아 파우더를 모두 압수당했고 몇 번 경찰에 불려 다니기도 했지만 결국은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풀려났다. 그러나 그가 가게를 자주 비우고 경찰서를 오가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일가족 살해와 그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나 보다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 뒤 가게의 홧김에 일으킨 화재와 함께 그의 인명재생 프로젝트는 끝이 났다. 그는 그다지 눈에 띄게 쌍둥이에게 애도를 표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 그 도시를 떠나온 뒤에도 쌍둥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랑새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가 받은 충격과 자책의 정도를 뒷모습만으로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지난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언제나 옳은 답지만 고르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나요? 틀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지. 그 선택의 결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너의 선택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아마도 정말은 그 쌍둥이를 살려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틀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였다. 또는 앞으로도 틀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결심, 다다걸음. 그것이 바로 선택을 함부로 남발하는 손님들을 차갑게 내치는 이유. 파랑새는 어느새 한 마리의 새가 되어 뻐꾸기 시계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돌아가야 한다. 처음 이곳에 뛰어들어 왔을 때와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귀결을 빤히 예상할 수 있는 싸움만큼 피하고 싶은 일이 또 있을까? 내가 돌아갈 곳은 일종의 화해와 미래의 바람직한 전망을 목적으로 한 곳이 아니다. 부딪힐 것은 오로지 오해로 인한 냉대 아니면 폭력. 그 시간을 무사히 견뎌낸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음이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획보다 좀 이르긴 하지만 아버지에게 부탁해야지. 세 분이 사시고 저 이 집에서 떠나도 되나요? 아버지는 기등으로도 안 들을 테고 배 선생은 지금 어디서 대놓고 시위하는 개수작이냐고 소리를 지를 테지. 여보, 얘 말하는 거 들었지? 당신 아들이 처음부터 나와 무희를 옆집 강아지만도 못하게 봤다는 거 알겠지? 당신부터가 내 아들, 내 엄마 하고 싸고 돌았으니 그런 거 아냐? 그렇게 말함으로써 처음부터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건 게 내 쪽이며 가정을 무너뜨린 주범이 나라는 걸 효과적으로 드러낼 테지. 바닥에 이불을 펴고 드러누워 그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머릿속에 그린다.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 얼마나 되더라. 치사하고 더럽지만 아버지에게 조금 보태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 당분간 쪽방촌에 몸 붙일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뭐든 간에 일을 얻으려면 나이는 속여야 할 거고 오토바이 면허는 기본이고 그리고. 응. 머리맡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A4 용지 한 장, 아까 마지막 주문서를 출력해줄 때 뭉치에서 흘렸나 보다. 몸을 일으켜 종이를 뒤집어 보았다. 모델명 15에서 20세 사이의 남자 부두인형 1개. 난리 났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지 아마. 지금 갖다 줘도 시간에 맞춰 만들 수 있을까? 보름날 밤이 아니니까 상관없을지도. 그런데
어쩐지 낯익은 주소와 이름.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조금씩 어깨를 들먹거리며 실수하기 시작했다. 그 실수는 나도 모르게 점점 커지고 고조되었다. 나는 정신을 놓은 듯 키득거리며 주저앉았다. 문득 눈앞이 희붐하게 흐려지며 출렁거렸다. 파랑새가 날아와 내 어깨 위에 앉았다. 나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웃는 동안 파랑새가 부디 그 날렵하고 부드러운 날개로 내 따귀를 한 대 갈겨주길 바랐다. 정신 차려, 제발. 당신도 이런 거 믿어? 아니면 믿지는 않지만 이런 상징이라도 갖고 괴롭혀야 할 정도로 나를 증오해? 내가 대체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거기엔 내가 살던 집 주소와 배 선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위저드 베이커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